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또는 재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을 해드릴 거고,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고 싶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가 있고 무료 재혼 상담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식을 작성을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방식이 됐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하면서 가게 되다 보니까 채팅창으로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조금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하게 되면 이 라이브 상담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냥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혼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혼 또는 재혼을 준비를 하고 있던, 아니면은 이혼 재혼을 하셨던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발생이 됐을 때 법률적인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변호사나 또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나 어려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신청을 해 주시게 되면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률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이혼과 재혼이 외도와 연결이 돼 있다. 과거 10년 전에 외도, 뭐 몇 년 전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외도와 연결이 됐다 하면은 이혼 재혼 상담이 아니라 외도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점만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하셔서, 외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유발하게 됐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게 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해도 끝이 없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점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금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안하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십거리처럼 뭐 관련되는 사람들의 아픔이나 또는 문제, 어려움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메일로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메일로는 상담 신청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요약 정리를 해서 답장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을 하지 않고 질문이 없고 이렇게 될 때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하면서 상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갑니다라고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혼 상담이든 재혼 상담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사연이 아니면 남의 사연, 다른 사람들의 사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 그건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나도 비슷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 거지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비슷한 거와 같은 거는 다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면 이상하게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과 동일하고 똑같은 사람은 전 세계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은 비슷한 사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내용을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상담에 관련되는 내용을 보고서 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심화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내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찾도록 내가 자꾸 그거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예 그냥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진짜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상담하세요 라고 제가 판을 펼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판 펼쳐주면 안 합니다. 판 안 펼쳐줄 때는 좀 해달라고 요청은 엄청 많이 하는데 막상 판을 딱 펼치니까 안 합니다. 할 수 없죠. 어쨌든 그래도 시작한 거니까 하는 데까지는 한번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서 상담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이 자신과 재혼하면 저와 아이에게 잘해준다고 하는 말을 믿었는데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저의 수입으로 놀러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겐 정말 잘하면서 멋있는 남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한 소리 했더니 저와 아이에게 무섭게 폭언과 협박을 해서 말도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47살인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고 난 후에 누군가 남성을 만났는데 이 남성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줘요. 내가 아이도 있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잘해주면서 나와 정말 어떻게든 함께 행복하게 그래서 나에게 너무 잘해주죠. 매우 잘해주죠.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연애하는 그런 감정 정말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아이만 바라보고 일 열심히 하면서 아이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던 나에게 어느 날 연애의 감정과 같은 설렘이 만들어지게 그 남자가 정말 열심히 잘 해주면서 정말 예뻐해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아 이런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치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지만 정말 내가 함께 살면 재혼하면 내가 두 사람은 정말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전 남편이죠. 만날 때 나를 열심히 꼬실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그걸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도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사람이 착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마음을 열고 이제 몸과 마음을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나와 내 아이에게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잘해준다는 말을 믿어요. 왜 그러냐?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줄 판이니까 그래서 정말 잘해준다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이제 믿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재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혼을 하고 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갑니다. 일정한 기간. 그게 뭐 3개월을 갈지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을 지나가게 되다 보면 이제 남편이 됐잖아요. 그 연애하던 사람이 남편이 되면서 조금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본래의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도 잊고 결혼 생활 예전에 했던 그런 결혼의 실패에 관련되는 이 모든 걸 잊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아이 바라보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오다가 설레이는 감정을 만들면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재혼을 해서 늘 그렇게 함께 보호받으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남편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믿었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은 가다 보니까 지금 있는 수입으로
놀러 다니고, 내가 굳이 돈을 안 벌어도 이제 벌어다 주는 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놀러 다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으면서 집에 와서는 아내가 벌어놓은 돈, 그리고 자기는 굳이 일을 안 해도 어쨌든 뭐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가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나 이게 이루려고 재혼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화가 나니까 잔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화나서 잔소리 한마디 하고 뭐 하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고 폭언, 욕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못해요. 왜? 내가 한 소리 듣는 거는 상관없어. 싸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를 건드리게 되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혼한 지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이가 47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20대 또는 10대 후반 이 정도, 그래서 한 고등학생 정도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남편이 연애할 때는 나한테 잘해준다, 아이에게도 잘해준다, 이게 아니라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남편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남편이 결국은 폭언, 그리고 협박, 진짜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협박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돈을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일도 아예 안 하면서 무의도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는 거, 요런 거를 나름대로 쭉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률적 관련돼 있는 조언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이 변호사 상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적 관련돼 있는 그런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법률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혼하고 종료를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상담을 해서 이혼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일단은 무조건 이혼부터 하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회복의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차원이 넘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이 이 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마도 이 몸과 마음 따윈 필요 없고, 일단 자기가 즐기는 쪽에서 필요하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해주게 돼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이제 재혼을 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친구는 몰랐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아이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초혼인 형태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을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우선은 뭐라고 잔소리 얘기하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는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미 폭언과 협박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준비를 해서 증거들에 관련되는 걸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혼 절차로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때 폭언과 협박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접근금지 신청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사실은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폭력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바로 이제 사건 사고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건 사고로. 별것도 아닌데 이제 막 사건 사고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더 크게 치르기 전에 지금 빨리 종료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1우선은 일단은 남편을 정리해서 이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데 반드시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관련되는 이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왜 이 사태까지 왔느냐? 지금 있는 남편을 원망하고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 내가 그 지금 있는 남편을 연애 때 연애하면서 만나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뭐하고 나와 내 아이 정말 아이만 바라보면서 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설레이는 감정 하나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게끔 너무 잘해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현혹된 거예요. 내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를 한 번도 돌아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했을 때의 심리로 돌아가질 않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연애했을 때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내오는 그런 생활에 관련되는 게 나에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그걸 끊어내질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를 가지고 있는 채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혼은 했지만 이혼 심리가 아니라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이혼을 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그때는 아무도 거기에 틈바구니로 파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걸 누군가가 들고 파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왜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결혼을 실패한 경험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에서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레임이 느껴지고 이러는 게 옛날에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커져요. 보상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와 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글로 빠져드는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걸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나를 한 번은 돌아봐야 돼.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를. 그래서 나에게 연애할 때, 결혼할 때와 같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패에 관련되는 쪽에서 내가 보상 심리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 있는지, 요것만 알았더라도 아마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는 이혼 심리를 가지면은 내가 이혼 심리를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관련돼서 다른 남자가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에 관련돼 있는 그 심리 상태를 보려고 들거든요. 그러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연애 심리, 결혼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혼 심리로 전환을 못 해놓게 되다 보니까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에 관련되는 그 관점에서 그 사람만 보니까 잘해주는 거에 내가 현혹이 돼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냥요. 이혼 심리로 전환하지 못했던 나의 불찰도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혼 뭐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아이 인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너무 빠르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싸운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폭언하고 협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부부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혼을 진행을 하는 거, 준비를 해서 그래서 변호사랑 상담하면은 아마도 분명히 어떠한 거를 준비를 해오고 뭘 하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서 이혼에 관련되는 진행을 하고 혹시나 폭언과 협박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리고 나와 내 아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까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나의 심리 상태가 이혼 심리로 전환을 빨리 해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벗어나는 거, 분리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그래도 어쨌든 내가 이혼 심리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혼 심리로 나를 전환시켜놔야 됩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연애 심리와 혼자 산다고 이혼 심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를 갖고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 틈을 반드시 노리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이면 복 받은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면. 그러나 대부분은 노립니다. 즉 그 틈을 노리거든요. 연애 심리를 노리고 결혼 심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이혼 심리로 전환되어 있으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쉽게 접근을 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서 가능하면 지금은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는 거는 오히려 더 최악으로 진행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정신 차릴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마저도 다 내려놓고 일단은 이혼으로 진행되는 거를 진행을 하시면서 내가 연애와 결혼 심리로 살아가던 내가 이혼 심리로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갖고, 그러면 이혼 심리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에서 이혼 심리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이혼 심리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나와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슴 설레이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와 내 아이에게 정말 함께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남자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혼 심리를 갖지 않으면 그런 남자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만 만나게 돼요. 이혼 심리를 갖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혼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1번. 그러면서 나를 이혼 심리로 전환하는 걸 2번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지금은 내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러면 연애에서 결혼 심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 심리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과연 이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이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혼 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재혼 상담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재혼 상담 개념이 아니라 이혼 상담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재혼에 관련되는 심리도 당연히 없지만 이미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혼에서 어디로? 이혼으로 빨리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셔서 이메일로 이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혼 심리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게 자세하게 안내가 나갈게 됩니다. 그게 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재혼해서 지금 현재 살고는 있지만 재혼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아이가. 그래서 빨리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종료를 하는 거는 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심리적에서 지금 현재 내가 갖지 못했던 거 시행착오를 또 겪었잖아요. 실패 시행착오를 또 겪는 거거든요. 더 이상 겪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혼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혼 심리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이혼, 재혼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보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거의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틈을 갖고서 살아오다 보니까 심리를 전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상태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체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내가 뭔가를 방향을 좀 정해야 되겠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채팅창으로 바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내가 이거를 좀 방향까지도 그리고 방법까지도 내가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면 이메일로 이혼상담 신청서 또는 재혼상담 신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세부적으로 제가 분명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 생각대로 살면 되겠지.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꼭 문제가 생겨봐야 그제 가가지고 어떻게 이미 골물대로 골고 최악으로 갈 대로 간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골물대로 그러니까 곪지 않고 그런 거를 예방을 하고 갈 수 있는 나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골물대로 골마가듯 터져서 문제가 발생된 거 이거 빨리 해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재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면 이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래서 뭐 이혼 소송을 하든 뭐 소송에 관련되는 것이 됐든 아니면 협의가 됐든 현재 있는 문제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혼하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서와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사실 건데요? 아이랑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게 내 생각대로 되면은 너무 좋게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혼을 하고 났을 때 내 아이의 선생님들이 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다. 그러면 이혼을 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준비를 과연 하셨나요?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까? 라는 거를 꼭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혼 준비도 안 돼 있고 이혼하고 보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삶에서는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다. 너무 처참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행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래 얘기합니다. 재혼을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재혼을 나름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고 이랬을 때 혹시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재혼할 준비는 되셨나요? 재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게 사실 겁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마치 옛날에 연애할 때 같이 뭐 사랑의 감정이 어떻고 설레임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이혼이다 재혼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딱 머릿속에 일단 갖고, 또는 진짜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나름대로 생활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연애의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연애할 때의 심리가 나한테는 계속 기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또 두 번째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심리가 그대로 나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연애의 심리도 있죠. 결혼의 심리도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결혼을 실패하는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실패를 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기초에다 두고서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 거고 재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기초에다 두고서 내가 살아가야 돼, 지금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혼을 생각하든가 이혼에 관련되어 있는 이혼을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이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이혼 준비 없이 이혼을 했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재혼도 마찬가지야. 내가 재혼을 해야 되겠다. 누군가와 재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재혼에 관련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미 재혼을 했어. 그러면 지금 재혼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재혼을 했어. 그럼 재혼 준비를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살아가다가 이혼을 하고 살아가다가 또는 재혼을 하고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든 나에게 문제가 생기든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뭔가 원인은 모르지만
악화될 대로 악화됐던 게 골마 터질 때 그 문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일상적인 거는 그때그때 그냥 정리하면 되지만 문제가 하나 딱 터졌는데 이상하게 이게 나한테 너무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됐다. 골물대로 골마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완전히 터졌을 때 그때서야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냥 준비만 했더라도 그건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준비를 한다 또는 재혼을 준비한다 또는 내가 이혼과 재혼을 했어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근데 아직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았어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되거든. 설령 문제가 발생을 했어 라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지금 내가 과연 이혼 심리로 살고 있는지 재혼 심리로 살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나오게 되거든. 문제 해결 방법이 이게요. 문제가 안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 생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혼 심리, 재혼 심리를 갖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의 심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심리. 왜? 연애의 과정이 있었고 결혼의 과정이 있었고 결혼 실패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오는 과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에 즉 심리가 그런 변화를 겪고 온 사람이에요. 연애의 심리에서 결혼의 심리로 결혼의 심리에서 이혼의 심리로 이혼의 심리에서 재혼의 심리로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으니 막혔어요. 이혼을 했는데도 이혼 심리가 아니라 결혼 심리로만 살아갑니다. 재혼을 했는데도 이혼 심리도 아니고 재혼 심리도 아니면서 연애 심리와 결혼 심리로만 살아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심리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자기 심리 상태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틈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재혼을 했다. 그렇게 되면 재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또 있잖아요. 나의 심리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상대의 심리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있으면 상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뭐가 가장 크게 변하냐면 인간관계가 변화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인간관계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인간관계를 제거시켜야 되고 끊어내야 돼요.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인간관계와 이혼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끊어낼 거며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를 할 거며 어떤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 것인지를 이게 변화가 되거든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또는 재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맞는 인간관계로 재편, 즉 변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세 번째로는 성이 변해야 됩니다. 성. 여러분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연애할 때든 결혼을 할 때든 성은 늘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는 성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즐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변해야 돼요. 생각도 변해야 되고 이제는 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실패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에 관련되는 사랑과 열정만을 갖고 성이 움직인다? 큰 오산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혹시나 상대가 있다 그러면 상대에 관련되어 있는 성도 변화에 관련되는 것까지도 이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성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버리면서 가게 할 건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이 성에 관련되는 부분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변해야 되니까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역시 다른 거는 몰라도 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상대도 동일합니다. 상대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상대의 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상대의 심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최소한 알아야 내가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혼을 했지 나는 남자가 없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나의 심리를 알고 내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이혼 심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틈바구니로 뭐 해서 그 틈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들게 된다? 그러면 딱 보면 보입니다. 그게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나와 내 아이들의 인생을 통째로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꼬라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 심리와 재혼 심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준비하던 재혼을 준비하던 또는 이혼을 했던 재혼을 했던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혼 심리, 재혼 심리로 준비를 하셨나요? 또는 안 됐다면 하면 돼요. 또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은 아십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나의 노력도 변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를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 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동안 쌓였던 게 골막 터질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조만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터졌다 그러면 이미 골물대로 골마서 폭발을 한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터져서 고통을 느끼고 특히 내 아이들이 인생이 다 붕괴돼서 끝장날 때 그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그거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최소한 그 정도를 여러분들은 좀 아셨으면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재혼했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혼하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재혼하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준비 없이 나는 이혼, 재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골물대로 골마서 폭발을 하고 터져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너무 큰 걸 잃어버리게 돼요.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감안을 하시고 나도 나지만 내 아이들의 인생도 걸려있다는 거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탓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혼의 심리와 재혼의 심리로 빨리 나를 전환하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내가 그런 방법을 잘 모르겠다 도대체 아니 왜 선생님만 그런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왜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혼 심리가 뭔지 재혼 심리가 모르니까 그래 얘기 안 하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이혼을 했고 재혼을 했고 또는 이혼 준비를 하고 있고 재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메일로 상담 신청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방향성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에 준비해야 될 것에 관련되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 있다는 거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처참한 결과표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때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게 이제 터져 나오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합니다. 너무 큰 걸 잃어버립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 질문입니다. 이혼을 원했던 저에게 부인은 거짓 신고로 가정법원에서 아동폭력법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2년 가까이 아이들과 방강제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도 당연히 부인의 말을 믿고 비인간 취급받는 지금의 현실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무죄가 판결이 나고 아이들이 양육권이 저에게 온다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화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혼을 원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을 원했고 아내는 이혼에 관련되는 걸 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거짓으로 신고했는데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왜? 그거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동폭력에 관련되는 걸로 가정법원에서 이제 법률적인 것이 지금 얽혀 있어요. 자,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아이들을 못 만나게 하고 뭐 접근금지 신청부터 뭐 별걸 다 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주변 사람들은 내막을 모르니까요. 부부간의 내막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남편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나쁜 사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분명히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 들면은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무죄 판결이 났다. 유죄가 났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근데 무죄 판결이 이렇게 났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내가 나름대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얘기할게요. 내 아이와의 인간관계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지금까지 오면서 2년 동안을 이렇게 아이를 누가 지금 엄마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아빠를 차단해 놓고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 체계를 몇 년 동안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러면 과연 아이들이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를 아이들이 과연 아빠와 함께 갈 수 있는 준비가 과연 되어 있겠느냐, 이 점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환경을 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빠가 우리 애를 폭력한 게 아니야 라는 그거를 나름대로 갖고서 아 이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 왔구나,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빠와 함께 가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함께 가는 거, 양육되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계속 아빠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심어놓게 되면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양육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아이들과의 인간관계가 변화될 때 필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내와의 인간관계,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상태라 그러면 부부관계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될지 협의혼이 될지 뭘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내에게 원인이 있는지, 이 부부가 파탄 나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회복을 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법적인 분쟁까지 갔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차원으로 아동폭력으로 법적인 분쟁까지 갔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유지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끊어내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끊어내야 돼요.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또 있어요.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처가 식구들 관련되어 있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아내에 관련되어 있는 친한 친분이 있는 인간관계, 그거 다 끊어내야 됩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아이들과의 인간관계는 신중해야 돼요.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놨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나와 인간관계를 좋게 갈 수 있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내와의 관계, 부부관계는 끊어내야 되고,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나와도 친하고 아내와도 친해요. 그러면 그 아내와 친한 관계에 준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는 모두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 기타 등등 무죄 판결 나고 뭐하고 이런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이제 혼자 살아가면서 아이를 또 양육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마찬가지로 또 아내가 없는 상태, 부부관계가 없는 상태로 내가 돌아가서 이혼한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정폭력법으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나와 가까운 인간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변화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내가 가정폭력범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를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거를 떨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 그 인간관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시켜야 될 것과 끊어야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나의 진짜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 심리 상태를 이혼 심리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가.
지금은 이혼 심리로 전환 준비를 하셔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혼.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나든 유죄 판결이 나든 이혼 심리로 전환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혼 심리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인간관계를 이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내가 변화를 시켜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 과정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성입니다.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성이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고 조종을 해야 될 것이냐, 아예 버리고 살 거냐, 아니면은 살더라도 성이 움직이더라도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 갈 것이냐, 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약간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련된 부분은 이메일로 저에게 이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혼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렇게 또 가야 맞는 거고, 왜 그러냐면 아내가 거짓 신고든 진짜 신고든 이미 두 분은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이미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로서는 끝난 관계예요, 이미요.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한국이 됐든 어쨌든 아동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범죄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범죄면서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고가 관련된, 즉 무죄가 판결이 된다 이렇게 되면 무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따라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렇게 보면 거짓 신고가 뭐 재판까지 가나요? 재판까지 가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 많거든요.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면서 화를 내고 막 뭔가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딱 녹음해 놓고 그것만 그렇게 해서 그거 필요하다는 것들만 몇 개 한번 엮으려고 시작하면, 거짓 신고로 엮으려고 들면 사람 안에 엮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함부로 얘기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유죄다 무죄다 이거는 법원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설령 아동폭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부부 당사자만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이 해결할 겁니다. 저는 법률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속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어떤 거를 준비를 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기탄 없이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메일로 저에게 그 상담 요청을 저 위에 보면은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무료 이혼 상담 신청서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심리 상태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를 변화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성에 관련되는 거를 변화해야 되는 거, 그럼으로써 내가 이혼 심리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세부적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에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제가 라이브 외도 상담에서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외도를 하는 너무 좋죠. 재밌고 신나고 즐거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나고 재밌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끊어내야 되겠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갑자기 그냥 막해서 성폭력범으로 신고를 해버리네. 신고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지금요. 왜도 하면서 둘이 좋아 죽다가 왜? 인간관계 파괴하는 병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매우 심각하게. 그렇게 되면은 그 성폭력범을 고발해버립니다. 성추행 당했다고. 그렇게 되면요 진짜 성폭력범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엮으려고 들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담보가 되어 있지를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금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날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내 인생이 한번 뭔가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달부터 내 인생이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내가 모른 것 치곤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인생이 파멸되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이혼이 됐다, 재혼이 됐다. 이혼과 재혼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연애 생활을 해봤죠. 결혼 생활도 해봤죠. 그런데 실패도 해봤거든. 굉장히 강력한 실패 경험이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직은 실패 경험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혼과 재혼에서는 다릅니다. 왜? 실패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환을 시켜놔야 돼요.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심리로 전환을 해놔야 됩니다. 그게 이혼 심리로 전환하는 거고 재혼 심리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혼 심리가 뭔지 재혼 심리가 뭔지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거든요. 매우 중요한 심리가 이혼 심리고 재혼 심리다. 이거 안 가지면 절대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게 한 번에 곪고 그냥 터진 게 그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다 날아갑니다. 잘못하면. 내 아이들에게 문제 생겨 내 아이들 인생 다 날아갑니다. 그거 우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거 최소한 아직은 설령 내가 그런 문제 생겼다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혼 심리에 준해서 재혼 심리에 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바꿔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전환하자고 그렇게 필요로 의해서 하는 게 바로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른 사람 저렇게 하니까 저런 사례도 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가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갔다가는 여러분들 인생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리 아니에요. 심리는 각자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인간은 누구나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저는 마음의 관점에서 늘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오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휙 또 지나갔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서 어쨌든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매주 2번 화요일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도 언제든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연으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또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서 이혼 또는 재혼에 관련되는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